대기업들이 패권을 잡기 위한 핵심 산업으로 지금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요 두 개의 산업이 두둥실 빠른 속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핵심적으로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업종 바로 OLED 산업. 그 OLED 산업에 대해서 오늘 좀 더 하고 들어보고요. 그리고 어떠한 또 관련 주식들이 있는지까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부자팀 웨브 파트너 이수빈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OLED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 메타버스 산업과 그리고 자율주행 산업 요 두 개의 산업이 점점 성장을 해 나감에 따라 동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게 OLED 산업이기 때문에 제가 8월쯤에 해가지고 OLED 관련 강의 영상을 한번 이렇게 쫙 찍어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들을 그때 당시에 못 보셨던 분들 한 번씩 보시면 OLED가 요래서 중요하구나, 이래서 메타버스와 자율주행이 성장함에 따라 OLED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러한 투자 포인트가 있구나, 이러한 기업들이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자, 최근에 또 이 OLED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관련된 산업에서의 좋은 움직임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좀 강조를 드리고자 이렇게 좀 꺼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OLED 산업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전반적으로 이 OLED 산업이 어떠한 산업이고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고요. 제가 이 OLED를 강의를 하면서 보다 더 심층적으로 기술력이 어떠한 기술력이 좀 더 중요하고 그리고 이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어떠한 기업들인지, 즉 대장주를 찾기 위한 강의는 또 차후에 여러분들이 또 이 OLED 관련된 강의의 반응이 좋다면 차후에 대장주 찾기 위한 강의 영상도 찍어 드릴 테니까 오늘 이 강의 우선적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할 것 바로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핵심 수혜될 수 있을 만한 OLED 산업 전망과 관련주에 대한 부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존 영상에서 8월 달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은 LCD와 OLED에 대한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리포트를 보면서 한 번씩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 리포트는 어떤 리포트느냐? 2022년 산업 전망 관련해가지고 신한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자, 10월 25일 날 나온 저점을 다시 잡아보자 디스플레이 관련 리포트입니다. 자, 이 리포트 여러분들 꼭 보세요.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최근에 신한에서 좋은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OLED는 디스플레이 산업에 속해 있는 섹터인 만큼 일단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디스플레이가 뭡니까? 디스플레이. 바로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인터페이스 부품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활용할 때 있어서 이 스마트폰 가장 맨 앞에 차지하고 있는 이 화면 역시도 우리가 디스플레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노트북 화면도 역시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컴퓨터 모니터 화면도 역시 디스플레이.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신 TV 그 모니터도 역시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인터페이스 부품을 바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기술에 따라 뭐로 나뉜다고 하나요? LCD와 OLED로 나뉜대요. 그리고 크기에 따라 9인치 이하는 중소형, 9인치 이상은 대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LCD와 그 다음에 OLED로 나누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또 두 가지로 중소형과 대형으로 나뉘기도 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TV 화면, 노트북, 모니터, 그죠? 이런 태블릿, 스마트폰까지 이런 게 다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는 RGB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해요. RGB 구조. 이런 식으로 촘촘 각각의 픽셀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픽셀별로 색깔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고요. 이 색깔을 각기 다른 색깔을 나타냄에 따라서 하나의 디스플레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LCD와 OLED가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 빛을 어떻게 내느냐예요. 빛을 어떻게 내느냐. LCD는 백라이트 액정으로 걸러서 컬러 필터를 통해 색을 표현한다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 자, 빛을 이렇게 쫙 쐬줘요. 쫙 쐬주면 중간에 액정을 걸치고 컬러 필터를 거쳐가지고 색이 나옵니다. 근데 OLED는 달라요. OLED는 어떻게 되느냐? 자체 발광입니다. 자체 발광. 그러니까 LCD는 자체 발광할 수 있을 만한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뒤에서 빛을 쫙 쏴줘가지고 중간중간 액정, 필터를 걸쳐서 하나의 색깔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OLED는 하나하나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유기 소자를 이용해서 색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소자마다 각각의 자체 발광하는 표현을 내면서 색깔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떠한 차이점을 갖게 되느냐? LCD와 OLED가 좀 더 좋을 수가 있는 장점은 일단 색 재현율이 굉장히 높고요. 명암비도 굉장히 높고요. 응답 속도 역시 압도적으로 빠르고요. 시야 각도도 역시 굉장히 자유로운 각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께는 매우 얇아요. 소비 전력 또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즉 전력 효율, 명암비, 응답 속도 대부분의 성능에서 OLED는 LCD를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바로 완전한 블랙이 가능하다. 완전한 블랙. 왜? 자, LCD는 블랙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액정이 있고 컬러 필터가 있어요. 여기 뒤에서 빛을 쐬주면서 이 필터들을 다 거치고 나서 이제 색깔이 표현이 되는데, 빛이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두 개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자, 내가 부분 검정색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 필터들을 걸치면서 완전한 블랙이 아니라 약간의 그 빛이 들어가면서 그레이가 나와요. 그레이. 좀 다크한 그레이가 나옵니다. 회색깔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OLED는 다릅니다. 각각 소자마다 불을 켜고 끌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블랙이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장점이 또 있고요. 응답 속도도 1000배 이상, 잔상이 없고 전력 소모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두께가 얇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이 또 있겠죠. 단점. 비싸요. 아무래도 고성능의 디스플레이인 만큼 비싸다라는 것과 수명이 짧기 때문에 중간에 번인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느냐? 자, 요런 번인 현상이 나옵니다. 번인 현상. 픽셀의 빛을 아예 끌 수가 있기 때문에 명암비와 전력 효율이 뛰어나고 완전한 블랙을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유기 소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자의 수명이 다해 제품이 잔상이 남는 번인 현상이 문제로 제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오래 쓰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이런 식으로 약간 뿌옇지만 뭐 약간 흐릿한 요런 이제 디스플레이가 나오게 되죠. 요게 바로 이제 수명이 다해서 부분 소자가 꺼져서 남는 잔상이다라는 거예요. 요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LCD와 OLED를 비교했을 때 OLED는 이렇게 완전한 블랙이 가능하지만 LCD는 완전한 블랙이 되질 않는다. 약간의 빛이 들어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LED 구조 및 종류 이렇게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가 무려 1180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대형 디스플레이는 640억, 중소형 디스플레이는 540억, 대형 디스플레이의 시장이 더 크다라고 합니다. 대형. 근데 이 중에서 LCD는 880억, OLED는 300억이라고 해요. 자, 디스플레이 중에서 일단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중소형, 대형이 있다고 그랬는데 중소형보다 대형 시장이 더 크다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LCD와 OLED 시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LCD가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이 더 크다라고 해요. 그래서 LCD 시장 점유율이 대형이 무려 93%, 중소형이 53%라고 합니다. 자, OLED는 성장산업이에요. 성장산업. 근데 LCD 같은 경우에 워낙 기본적인 시장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시장을 분석할 때는 LCD 산업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LCD는 이제 사이클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말이느냐? 메모리 반도체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가격을 핵심 지표로 현재의 위치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가격은 어떻게 나옵니까?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가격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오게 되고, 가격이 낮아지려면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이 늘어나게 되는 게 이제 가격 수요와 공급 이치인데, LCD 산업은 이제 이런 구조를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와 비슷하게끔. 그래서 반도체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메모리 반도체의 D램, 그 다음에 낸드, 요거 두 개의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으로 인해서 얘네 가격이 올라가면은 반도체의 업황이 좋아지고, 얘네 가격이 떨어지면은 반도체 업황이 나빠지는 이런 현상이 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요 디스플레이에서도 마찬가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지금 LCD 시장이 OLED 시장의 약 한 3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LCD 가격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LCD의 가격이 높아지면은 그만큼 디스플레이 산업의 사이클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LCD 패널 가격이 떨어지면은 반대로 디스플레이의 시장이 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근데 그 중에서 OLED 산업은 달라요. OLED 산업은 현재 성장 산업입니다. 성장 산업.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산업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LCD와 달리 침투율을 높이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움직임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되냐? 자, 자동차 시장에서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전기차, 친환경차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기차의 침투율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쭉쭉쭉쭉쭉쭉 치고 올라갔던 것처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전체적인 자동차 시장 내에서 자동차 시장의 성장성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더라도 이 내연기관차의 침투를 전기차가 하다 보니까 점차 전기차의 성장성은 더 커져가는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전체 자동차 시장이 그렇게까지 크게 성장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했던 것처럼 OLED 시장도 그렇게 좀 보시면 된다. 무슨 말이느냐?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런 사이클 현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안에서의 OLED 시장은 점차 침투율을 높이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 침투율을 높이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침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필요하냐면, 기존 점유율을 확보해 놓은 산업과 비교를 했을 때 가격 경쟁력에서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으로 내려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앞으로 너네 내연기관차 타지 말고 전기차를 타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냥 오케이 바로 사요? 아니요. 초기에는 아무래도 비싸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못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기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를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뭘 해주느냐? 보조금을 주고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면서 가격 경쟁력에서 기존 내연기관차를 샀던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전기차를 사는 게 그렇게 내가 손해는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줘야 이 전기차의 시장 침투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이에 따라 관련주들의 주가도 점점 높아지는 현상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OLED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현재 이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에 대한 성장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OLED가 점차 더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LCD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좀 이 키 맞추기가 좀 나와줘야 된다. 크게 지금 OLED가 LCD에 비교를 했을 때 비싸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싸서 못 산다라고 하는 수요를 좀 잡아내줘야 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 LCD TV 패널 가격 추이를 볼게요. LCD 패널 가격이요? 아니? 뭐야? 쭉 떨어지다가 갑자기
갑자기 작년 중반부터 해가지고 급격히 올라옵니다. 뭐야? 왜 이렇게 LCD 가격이 올라왔지? 뭐지?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오케이? 자, 이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LCD 패널 가격이 갑자기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수요가 많아지거나 공급이 타이트해져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런 이슈가 나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TV 패널 가격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TV의 생산량이 많아졌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TV를 구매한 양이 많아졌다라는 것인데, 작년에 왜 TV를 많이 사기 시작했을까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집콕 현상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집에서 할 수 있을 게 뭐예요? TV 보는 거. 사람들이 이제 재택근무로 들어오게 되면서 여가 시간을 이제 집에서 보내야 되니까 집에서 TV를 보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TV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에 이렇게 LCD TV 가격이 급증을 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이 타이트해진 이유도 있었어요. 요거 이따가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에서 우리가 볼 때는 결국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을 보기 위해 수요와 공급을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LCD를 먼저 보겠습니다. LCD는 사이클 산업이에요. 사이클 산업. 이미 석승된 산업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서 상승 사이클과 하락 사이클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LCD 산업 이제 볼게요. LCD 산업은요, 어떠한 좀 특징을 갖게 됐냐면 굉장히 지금 7, 8년 동안 우하향했다라는 겁니다. LCD 가격 자체가. 왜? 중국 업체들의 시장 진입으로 인한 치킨 게임이 나왔기 때문에. 와, 이게 뭔 말입니까? 자, 기존에 LCD도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많이 앞서고 있었어요. 근데 이 LCD를 하자라고 하면서 중국에서 이제 뛰어들었죠. 뛰어들면서 야,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이 기업들아, 우리가 지원해줄게. 그러니까 야, LCD 찍어내.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면서 LCD를 찍어내는 업체들이 엄청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조금 지원해주고 투자금 지원해주고 하면서 막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다 보니까 보다 좀 싸게 판매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 가격적인 측면에서 갑자기 공급이 겁나게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가격이 점차 떨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LCD 시장은 사실 장기적으로 침체된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LCD 시장의 주도권을 거의 다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LCD 시장에서는 거의 이제 백기를 든 상황이에요. 백기를 든 상황. 그래서 LCD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투자할 만한 관점을 보일 수가 있을 게 잘 없어요. 결국에는 이제 OLED를 봐야 되는데 OLED가 바로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 산업. 2020년 기준 OLED 시장 규모가 300억 달러인데 그중에 중소형 OLED 시장의 비중이 무려 85% 수준이라고 합니다. 야, 전체 시장의 85%가 중소형 디스플레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대형 OLED 시장은 LG 디스플레이가 주도를 하고 있대요. 특히 OLED 패널, TV 패널 자체는 LG 디스플레이가 독점을 하는데 독점. 얘가 유일하게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의. 자, 근데 아직까지는 대형 시장이 15%밖에 수준이 안 돼요. 그 점유율이 높은 중소형 OLED 점유율에서 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누구다? 삼성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제품 경쟁력, 캐파, 수율 등 모든 부분에서 다른 업체들 대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죠. 실제로 17년도 플렉서블 OLED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 OLED 투자 사이클을 이끌었고요. LG 디스플레이와 BOE 같은 업체들이 후발주자로 꾸준하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OLED 산업은 사이클 산업이 아닌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뭐가 중요하느냐? 침투율이 중요합니다. 침투율. 근데 물론 가격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내려오는 게 좋을까요? 성장 산업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떨어져야지 침투율을 높이면서
더 많이 시장성을 확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봅시다. 그래서 침투율, 지금 OLED 스마트폰의 침투율 자체가 점차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일단 체크를 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공정, 핵심 공정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너무 이것까지 하려면은 너무 또 긴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또 이해도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이제 겉핥기식으로 진행한다. 자, 봅시다. 제가 아까 이제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가격이 최근에 LCD 가격이 올라갔다 그랬죠. LCD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것 자체는 지금 디스플레이의 산업이 좋다라는 것인데 일단은 첫 번째 코로나 때문에 집콕 현상 때문에 언택트 수요 때문에 수요가 늘어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공급이 과연 타이트해졌을까? 한번 봅시다. 중국에서 2월에 코로나 확산세가 본격화되면서 첫 번째로 일어난 현상이 중국 공장 셧다운이었다고 합니다. 중국 공장 셧다운.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트 업체들도 재고 조정에 들어갔다고 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가동률을 줄였다라는 거예요. 가동률을 줄였다라는 게 뭐예요? 공급을 줄였다라는 거예요. 공급을 줄였다. 아, 그랬구나. 코로나 때문에 공급은 타이트해졌는데 오히려 수요는 늘어나면서 가격이 갑작스럽게 빵 뛰었구나. 이제 알겠다. 근데요. 이렇게 공급이 지금 타이트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현상이 나온 거냐? 수요가 늘어난 상황이 나왔다. 코로나 장기화 조짐에 따라 밀접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재택근무 원격 교육이 활성화됐고 이에 따라 노트북, 태블릿 등의 IT 기기 수요가 급격히 올라왔다라는 거죠. 수요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수요가 늘어났다. 3분기부터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TV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폭발적으로.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갔구나. 그래서 가격이 쭉쭉쭉쭉 올라가 줄 수 있었구나.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가 올해 2, 3분기에 굉장히 좋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죠. 4분기로 들어서면서 TV는 연말 성수기에 또 돌입을 했고요. TV 패널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가수요까지 붙으면서 패널 가격 상승이 본격화됐다고 합니다. 본격화. 연말에 또 TV가 성수기였기 때문에 수요가 더 늘어난 현상에서 패널 가격 상승이 본격화 나왔었구나. 여기에 부품 공급 차질로 생산이 지연되었었던 아이폰 12도 10월 달에 출시가 되면서 모바일 OLED 출하량도 증가를 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던 패널 가격이 단기간 갑자기 상승했던 이유가 이제 풀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내년에 디스플레이에 대한 전망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2022년 디스플레이에 대한 전망인데 LCD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저점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OLED는 우상향을 전망을 하는데 우상향. 왜 그러느냐? 전방 수요 둔화와 TV 팹캐파 전환이 일어나게 됐을 때 패널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라는 거예요. 자, 뭔 말이느냐? 자, 수요가 작년부터 쭉쭉쭉쭉쭉 늘어났었어요. 코로나 수혜를 받은 거죠, 사실. 코로나 수혜를 받았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느냐?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고 있죠.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면서 사람들이 집 안에 더 이상 갇혀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코로나 시대 때 여가 시간을 집에서 TV 보던 사람들이 이제 집 밖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행까지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TV에 대한 수요가 내년에는 점차 좀 줄어들 수가 있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OLED는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신규 어플리케이션으로 확대 적용을 기대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인데요. 자, 아이폰 전 모델의 OLED와 그다음에 중화권 프리미엄 제품 OLED 탑재 증가의 영향이다. 스마트폰에서 기술 발전이 더뎌지면서 배터리 타임의 중요성은 커진 만큼 OLED의 중요성 역시도 높아졌다. 프리미엄 라인의 OLED는 필수 요소고 중저가 제품의 스펙 업그레이드된 만큼 OLED 침투율은 무려 45%까지 증가가 예상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노트북과 태블릿까지도 OLED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패드, 맥북에 OLED 탑재도 고려되고 있는 만큼 OLED 방향성은 명확하다라는 거죠.
항상 투자는 제가 속도가 아닌 방향을 중시하고 가라 그랬죠.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 그 속도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업을 보고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지 우리가 속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을 내다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확한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 이 속도가 느리더라도 차근차근 가면은 결국에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에 이 OLED에 대한 방향성은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OLED는 기존에 스마트폰 위주로 해가지고 침투율을 높여왔었어요. 스마트폰 위주로.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OLED 시장이 중소형이 많았어요. 근데요, 아까도 봤다시피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중소형보다는 대형 시장이 더 커요. 왜냐? 어쩔 수 없죠. 생각을 해봅시다. 디스플레이 요만한 거, 요만한 거 파는 게 더 돈이 많이 남겠습니까? 아니면은, 요 노트북, 아니요, 그 TV 요따만한 거 파는 게 돈이 훨씬 많이 남겠습니까? 시장성 자체가 대형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죠? 거기에 들어가는 패널, 이런 것들, 소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이 훨씬 더 큰데,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대형 디스플레이 쪽까지는 간 기업이 별로 많지는 않기 때문에 중소형 위주로 좀 됐었다, 성장이. 그래서 특히 이제 스마트폰 위주로 중소형 디스플레이 OLED가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스마트폰에서 점차 OLED를 탑재하는 스마트폰들이 더 점점 많아지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노트북, 태블릿, 그 다음에 뭐까지? 이제는 TV까지도 점차 침투율,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성장성, 침투율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방향성이 딱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기존의 LCD 디스플레이를 쓰던 것들을 OLED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노트북과 태블릿 같은 기기들은 면적 기준으로 스마트폰의 4배에서 6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투율의 상승에 따른 시장 성장성의 폭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일부 모델에서 투스택 구조, 두 번 겹친다라는 거죠. 이런 구조까지 더해진다면 OLED 소재 업체들의 추가 수익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대형 OLED 시장 역시도 본격화 진행 중이다라는 겁니다. LG 디스플레이의 OLED TV 라인 이미 풀 가동 중, 없어서 못 봤네요. 여기에 삼성까지도 지금 뛰어들어서 11월 중에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OLED TV 패널은 호황을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아실 수 있는 게 뭐다? 지금 기존에는 OLED가 스마트폰 중심으로 이제 탑재가 됐었다면은 이 스마트폰에서도 점차 이 탑재되는 스마트폰의 종류가 많아지고 있고, 그죠? 두 번째,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태블릿, 노트북까지 탑재되는 분야 자체가 넓어지고 있고, 여기에 TV까지도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스마트폰에서 노트북, 태블릿, TV로 점차 침투율을 높여갔을 때 점차 대형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 안에 들어가는 패널 소자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 즉 OLED 시장성이 점차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를 일단 체크를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전체적인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첫 번째 TV 시장. 자, TV 시장은 좀 약세일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내년까지는. 왜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단 수요 자체가 좀 감소할 것 같대요. 위드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감소가 되고 기저효과, 교체 주기가 긴 TV라고 합니다. 원래 자, 스마트폰 교체 주기는 보통 한 2에서 3년 정도인데, 자, TV는 5년 이상이에요. 5년 이상. 한 번 사면 잘 안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작년부터 올해까지 TV 교체 수요가 많아졌던 만큼 이제 향후 한 5년을 봤을 때 내년에는 그래도 TV 수요가 좀 줄겠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대형화, 프리미엄화가 지금 대세로 나오고 있다는 거. 평균 사이즈 자체가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수요, 전체적인 TV 수요는 줄겠지만 그 TV의 사이즈는 커지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IT 기기에서는 노트북과 태블릿 수요 역시도 올해 피크를 찍고 점차 내년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죠. 이 또한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향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성은 좀 이제 점차 줄어들겠지만 그 안에서의 OLED 침투율은 상승할 거다라는 거예요. 삼성 디스플레이 21년 10종의 신규 노트북용 OLED를 출시하고 다양한 메이저 고객사에 공급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하이엔드 제품 위주로 OLED 탑재가 시작이 되고 있다. 애플의 연간 아이패드 출하량이 5천만 대 수준으로 전체 태블릿 시장의 점유율 40% 수준인데 애플의 OLED 채택이 태블릿 내 OLED 침투율 증가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 전망. 애플이 뭐라 그랬냐면 스마트폰 이후로 이제 아이패드까지도 OLED 탑재가 거의 확실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흐름에 따라서 침투율이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스마트폰. 자, 스마트폰 같은 경우서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하반기 애플이 전 모델에 OLED를 탑재해가지고 OLED 시장 성장이 지금 본격화된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삼성은 또 뭐예요? 삼성은 폴더블 스마트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죠. 자, 폴더블 스마트폰 같은 경우서는 면적 기준으로 기존 스마트폰 대비 3배가량 많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폴더블 출하량 확대가 OLED 시장 성장에 또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즉, 자, 폴더블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폴더블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스마트폰을 쓰던 사람들이 폴더블로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 내에 폴더블 침투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폴더블은 기존 스마트폰 대비 디스플레이가 3배가량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에 대한 성장성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케이. 자, 전체적으로 사실상 TV든 IT 기기든 전체적인 이 수요는 좀 줄어들고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 디스플레이에 대한 출하량은 오히려 지금 높아지고 있고 왜? 점차 대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크기가 커지면은 디스플레이 산업은 좋은 거예요. 여기 플러스 OLED에 대한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OLED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OLED 좀 더 보자면 OLED는 공급 물량 증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중소형 OLED 시장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거의 주도를 해왔었고요. 아직까지 거의 대체제가 없다 보니까 가격 협상력이 약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물가 관련해가지고 강의를 했을 때, 자, 요 생산량, 즉 공급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요 가격은 어떻게 된다? 점차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라 그랬죠. 처음에 그래서 선도한 업체는 굉장히 비싸게 팔아먹을 수가 있다라 그랬고요. 비싸게 팔수록 얘가 공장을 증설해가지고 생산량을 늘리면 가격은 또 다운되고 그 다음에 경쟁사가 여기에 또 새롭게 뛰어들면은 새로운 생산량이 나오고 그에 따라 서로 그 업체 간의 가격 경쟁을 펼치면서 점차 가격이 다운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OLED 특히 중소형 쪽에서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기술력이 좀 압도적이었다 보니까 대체제가 거의 없었던 상황, 즉 삼성 디스플레이가 거의 독점을 해왔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다운되는 게 좀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이었는데 자, 최근에 중국의 BOE 같은 업체도 수율을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로컬 고객사들에게 공급을 확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제품 역시도 상당 부분 채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업체들이 뛰어들면 뛰어들수록 가격이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이 낮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뭐가 높아질 수가 있다? 침투율이 높아질 수 있다. 결국에는 OLED는 지금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요 침투율이 높아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쓰고 싶어도 비싸서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긍정적인 상황이 놓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OLED에 있어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기회 요인인데요. 중국의 전력난 및 환경 문제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 요 문제 때문에 어떠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공급이 점차 타이트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규 수요, 전장용, 즉 자율주행 이제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과 메타버스로 인한 AR, VR 디스플레이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 산업, 그 중에서도 OLED 산업에 대한 전망이 좋을 수 있겠구나. 자, 중국 내에서 이 뭐예요? LCD 패널 자체가 전력 사용량이 많고 친환경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이 전력난도 갖고 있고 환경 문제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LCD 공장에 대해서 사실 이 압력이 좀 강해질 수가 있겠다. 그러면 공급 과잉 완화로 추가적인 LCD 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LCD 가격이 다시 점차 다운이 되고 있었어요. 왜? 코로나 수혜를 받아서 수요가 늘어났었던 디스플레이가 줄어들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공급은 다시 코로나가 점차 풀리게 되면서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되고 있었는데, 자, 어떻게 되고 있다? 이제 공급이 오히려 중국 쪽에서 좀 떨어질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가격은 다시 올라가 줄 수 있을 만한, 최소한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하방은 막아줄 수 있을 만한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LCD 가격 자체가 방어가 된다면 뭐가 방어가 된다는 겁니까? 전체적인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가 방어가 좀 될 수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OLED를 얘기할 때 LCD를 자꾸 끼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디스플레이 시장이 좋아야 그 안에 OLED 시장도 좋을 수 있으니까. 이해돼요? 그 다음 성장에 주목되는 부분, 대표적으로 첫 번째 전장용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차량, 자동차에 들어간 디스플레이랑 메타버스 AR, VR 기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제가 그래서 서두에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메타버스와 자율주행이 성장함에 따라 핵심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게 OLED 산업이다. 자, 봅시다. 전장용 디스플레이는 최근에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대요. 최근에 급격하게. 왜? 차량 내부에 들어간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는데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디스플레이로 대체되고 있대요.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동차 핸들 바로 앞에 들어가 있는 계기판, 예전에는 이 바늘침으로 되어 있었죠. 디스플레이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 계기판 자체가 다 디스플레이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컨셉의 컬러를 또 구성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화면들을 또 구성을 할 수가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디스플레이의 시장이 좀 열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봅시다. 차량용 디스플레이의 평균 사이즈가 7인치에서 8인치로 또 커졌다라는 거. 탑재 수도 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또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테슬라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의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자율주행이 지금 기술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넘어야 할 장벽이 많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가야 되는 방향성이 또 명확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자율주행이 물론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상용화가 된다라고 봤을 때 그때 어떠한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겠느냐? 지금은 자동차가 내가 핸들을 계속 잡으면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 전체적인 화면을 디스플레이로 꾸밀 수가 없어요. 그죠? 끼케봐야 요 HUD 화면 정도? 조금? 왜? 내가 요 좌우, 앞뒤 다 내가 사방을 보면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자율주행을 된다면 내가 굳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굳이 좌우, 앞뒤 살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를 대체해가지고 기존의 이 화면들이 다 디스플레이화 될 수 있다는 거죠. 인포테인먼트 중요성이 이제 강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화면이 조금 커지는 수준이 아니고 이제 컨텐츠 소비나 게임 등을 위해 대형 디스플레이가 필요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방향성을 봤을 때 차량용 디스플레이의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또 전망이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지금은 딱 요 정도 수준만 이제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꾸며져 있는데 앞으로는 요 화면,
옆에, 그 다음에 뒤에 다 이제 디스플레이로 빠방하게 꾸며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성이 점차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메타버스 AR, VR 기기 시장 역시도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요. 자, 페이스북 오큘러스 퀘스트 VR 기기가 없어서 못 구할 정도로 지금 수요가 많다라고 합니다. 오죽하면은 전년 대비 약 70%의 성장의 수요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제가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대장주 강의할 때 딱 강조를 했던 게 뭐였어요? 메타버스 역시도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멀미감을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 즉 가상세계와 현실감에 있어서 괴리가 크지 않아야 된다. 크지 않으려면 두 가지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 뭐다? 반응 속도. 내가 현실 세계에 가상 세계를 입히려면은 그 가상 세계를 입히는 데 있어서 반응 속도가 빠르게 나와야지 멀미가 안 나고, 두 번째 고해상도가 나와줘야지 괴리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응답 속도도 빠르고 고해상도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 LCD가 아니라 결국에는 OLED 디스플레이로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런 상황이 나와 버립니다. 자, 페이스북이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OLED 전문가를 대거 채용해 갔어요. LCD보다 몰입감이 높은 OLED. 그래서 지금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제휴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 메타버스 성장에 따라서 지금 OLED도 크고 있다는 것인데요. 삼성과 LG의 신기술 경쟁이 지금 치열하다고 합니다. 봅시다. 애플도 오죽하면은 5년간 메타버스에 집중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볼게요. 메타버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가볍고 해상도가 높은 OLED 패널 역시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LCD에서 OLED로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시장이 더 펼쳐지는 셈이다. LG 디스플레이와 사업관계가 밀접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등이 내년부터 다양한 메타버스 기기를 출시하면서 여기에 OLED를 탑재할 것이다. 빠른 응답 속도와 고해상도, 경량화 등의 장점을 보유한 OLED가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최적의 디스플레이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내년에 이 메타버스 하드웨어 관련주 여러분들 꼭 주목을 하라 그랬죠. 하드웨어 왜?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들이 다 내년에 새로운 XR 기기를 출시한다라는 방침을 밝혀내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하셔야 된다. 선제적으로 주가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주목을 하는 게 바로 이 OLED 디스플레이라는 겁니다. 아하,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메타버스 시장도 나는 너무나 좋아 보이고 자율주행 시장도 물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성장성이 너무나 좋게 보인다면은 여기에 핵심 딱 교집합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게 바로 OLED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차 침투율을 높여가고 있고 새롭게 노트북, 태블릿, TV까지도 침투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 기존 디스플레이 시장 내에서의 침투율을 높여가고 있는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자율주행과 메타버스. 그러니까 OLED는 속도가 좀 걸릴 뿐이지 방향성은 분명 굉장히 크지 않겠냐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 기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의 LCD를 대체하는 수요도 있겠지만 이 디스플레이 시장성 자체가 기존의 캐파가 요만큼이었다면 더 커질 수 있을 만한 시장성이 지금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LCD 대신에 OLED를 탑재하는 수요가 더 많아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작은 미약하겠으나 끝은 굉장히 창대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 시장은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오는 구간에서 높은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노트북,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시장의 레벨업을 이끌었습니다. 이때 2017년도 당시에. 근데 앞으로는 뭐가? 전장용 디스플레이랑 AR, VR 기기, 즉 메타버스와 자율주행에 대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면서 신규 디스플레이 수요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혹시 리스크는 뭘까요? 리스크는 딱 중국이에요, 중국. LCD 시장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중국의 투자로 인해서 LCD 시장을 잠식했던 것처럼 이번 OLED도 중국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지금은 우리나라의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점유율을 잡고 있지만 앞으로 또 중국한테 빼앗길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요, 보시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내 업체가 1, 2년 정도 이상의 기술을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리스크가 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 중에 그나마 OLED 기술력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높게 갖고 있는 게 BOE인데, BOE를 제외한 여타 중국 업체들의 OLED 경쟁력이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LCD 대비 기술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 업체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향후 한 1, 2년 정도는 중국에게 점유율을 막 급격히 빼앗길 거다라는 우려감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라는 것인데, 자, 디스플레이 업황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변수는 재정정책 확대입니다. 재정정책 확대. 왜 그러느냐? 재정정책을 통한 소비재 수요가 상승이 디스플레이 업황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뭔 말이에요? 재정정책이 뭐예요? 돈 풀기죠, 돈 풀기. 자, 돈 풀면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IT 기기들을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이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돈 풀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한 차례 좀 나와줬기 때문에 그래도 단기간으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연출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기술의 변화. 근데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할게요. 요거 결국에는 요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종목들이 대장이 될 수 있을 것인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 자, 요거 좀 더 이제 볼게요. 요거는 다른 리포트입니다. 요거는 키움증권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거예요. 가장 최근에 11월 23일 날 이 OLED 불확실성 속 확실한 선택이라고 하면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봅시다. OLED 시장 전망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 중소형 OLED 수요에 대한 전망 스마트폰 보시면 OLED 스마트폰 침투율이 44%로 예상이 된다. 자, 삼성전자를 제외한 주요 OEM 업체들의 OLED 패널 채택률이 일제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애플이 이끈 2021년 OLED 스마트폰 시장이다. 애플이 아이폰 12, 그 다음에 지금 13 시리즈 전 모델에다가 OLED 패널이 채용이 되면서 자체 OLED 침투율 80%를 돌파했어요. 와우! 보시면 애플 OLED 스마트폰 침투율 80%를 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을 제외하고 중국의 업체들이 빠른 속도로 OLED 채택률을 좀 높이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는 침투율이 50%를 돌파할 전망이라고 해요. 그리고 중화권 업체들과 삼성전자가 주도할 전망인데 삼성전자는 왜 그러느냐? 아까도 봤다시피 폴더블 폰에 지금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폴더블 폰에는 플렉서블 OLED가 많이 탑재가 돼요. 그리고 기존 스마트폰 대비 3배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에 따른 OLED의 침투율과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올해 애플이 OLED 침투율의 포문을 열어줬고 그를 중국 업체들과 삼성이 따라가지고 있다. 즉 스마트폰 시장 내에서의 OLED 침투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중요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A3 감가상각이 내년 2분기부터 50% 이상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가상각이 뭐예요, 여러분들? 감가상각. 자, 제가요. 과거에 이 OLED 투자에 있어서 why 도대체 왜 OLED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를 얘기를 했을 때 크게 4가지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첫 번째가 디지털 뉴딜 성장의 핵심 교집합 수혜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메타버스, 자율주행, 그리고 스마트폰 외에 IT 기기 수요, IT 기기에 들어가는 OLED
채택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구조적인 성장, 아까도 봤다시피 스마트폰에서 앞으로 노트북, 태블릿, 폴더블까지 성장세가 나오고 있는 것과 함께 세 번째로 제가 감가상각 얘기를 했었거든요. 감가상각. 자, 감가상각이 뭐느냐?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봅시다. 내가 이 스마트폰을 찍어낼 거예요. 내가 이 스마트폰을 찍어내는 업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스마트폰을 찍어낼 거예요. 근데 찍어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공장을 지어야겠죠. 장비를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자금이 내가 결국에는 그 자금을 다시 이윤으로 남겨낼 거 아니에요. 내 투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들어갔었던 그 비용은 내가 뽑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스마트폰을 처음에 찍어내는 데 따라서 가격을 높게 측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그 공장에 들어간 비용, 그 장비에 들어간 비용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장비의 수명이 약 예를 들어 한 5년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1년에 그 장비를 산 비용의 한 20% 정도. 그러니까 장비를 내가 5년 정도 쓴다라고 계산을 해봤을 때 5년 상황에서 내가 그래 각 딱딱딱 n분의 1 해가지고 1년에 그 장비 값의 20% 정도씩은 이 스마트폰 판매 비용에 더해지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스마트폰 내가 사고 싶은데 초기에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겠죠. 왜? 기업 입장에서 그 비용까지 더해져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비용이 점차 풀리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이 스마트폰 비용은 점차 싸질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비용이 이제 완전하게 없어지는 그 흐름 자체가 이제 감가상각이 끝났다라고 해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오케이 초기에 투자했던 비용을 다 뽑아 먹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너네의 그 소비 가격에 내가 이 감가상각 비용을 추가하지 않을게 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이 끝나게 되면은 가격은 딱 다운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A3 감가상각이 어떻게 내년 2분기부터 무려 50% 이상 종료될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년 2분기부터 소비자 가격이 더 많이 싸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종료가 본격화된다. 내년 삼성 디스플레이에 오케이. 자, 그러면 패널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기존의 OLED 패널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LCD와의 경쟁이 있어서 자꾸 뒤처졌는데 요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침투율은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내년 2분기 이후부터는 보다 더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심지어는 이 플렉서블 OLED 같은 경우에서는 패널 제조 원가의 무려 25%가 감가상각비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가격이 진짜 뚝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패널 업체들의 유일한 가격 경쟁력인 가격 측면에서도 앞으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더 우위를 점할 수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것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플렉서블 OLED 패널 가격 하락과 함께 폴더블 스마트폰의 시장 성장 역시도 가속화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폴더블 폰도 지금 보셔야 될 게 폴더블 폰에서 디스플레이 패널 및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2%예요. 이 42%의 비용이 이제 싸진다면은 뚝 떨어진다면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가격 역시도 떨어질 수가 있겠죠. 소비자 가격이. 그러면 기존에 폴더블이 아무리 이쁘고 좋아 보여도 너무 비싸서 안 샀던 사람들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더 많이 살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삼성이 신작 출시하겠죠. 오케이? 그러면 또 폴더블 폰 관련주들 또 그때 당시 한번 또 빡 뛸 수가 있겠죠. 부품 납품하던 애들. 오케이?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입니다. 자, 노트북 올해 사실 기대 이상이었어요. 코로나 수혜를 받아가지고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자, 근데 OLED 노트북 패널 시장은 아직까지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거의 독과점입니다. 독과점. 플렉서블 OLED 패널 높은 가격으로 인해 노트북 채용이 어려운 가운데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 RIGID에 대한 OLED 패널 점유율이 약 90%. 노트북은 지금 삼성이 꽉 잡고 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OLED 노트북 패널과 이 LCD 노트북 패널의 가격 격차가 대폭 축소된다라고 합니다. 오호라! 그죠? 자, 축소가 되고 내년에는 더 많이 축소가 돼요. 그러면 기존에 당연히 OLED 노트북이 더 좋다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화면이 더 깨끗하고 응답 속도도 빠르고 더 좋으니까 좋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LCD 노트북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게 OLED 노트북이 비쌌으니까. 근데 올해부터는 요 가격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격차가 많이 안 나면 사람들이 OLED 노트북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간 OLED 패널 역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결국에는 OLED의 침투율이 높아지는 게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내년 22년부터는 뭐다? 감가상각도 감가상각이고, 여러모로 LCD와 비교를 했을 때 이 OLED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맞춰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OLED의 채택률에 대한 성장이 내년에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겠다는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미리미리 우리가 공부를 해낸다면 그 흐름이 미리미리 오기 전에 싸게 사 잡아놓고 기다려 보자라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마지막 메타버스 시대를 이끌 OLED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이끈대요. 오죽하면 이끈대요. 여기에 OLED OS, 올레도스라고 하는데 OLED OS 디스플레이 접목한 XR 기기를 지금 개발 중입니다. 제가 메타버스 하드웨어 기기 강의할 때마다 계속 강조했던 게 이거였죠. OLED OS. 현재 LG 디스플레이, 소니, LG 이노텍 등과 XR 기기 관련 핵심 부품을 개발 추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의 주가가 좋은 거예요. 애플은 22년도에 XR 헤드셋, 23년도에 AR 글라스를 출시할 예상이다. 그 다음 요 OLED OS 디스플레이는 메타버스 구현의 주요 기술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술이느냐? 화이트 OLED 구조를 실리콘 웨이퍼 위에 증착한 기술이다. 디스플레이 기술에다가 반도체 증착 기술을 더 입힌 거예요. 그래서 TFT 대신에 CMOS 기술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요건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강의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중소형 OLED 공급 전망은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BOE 3파전인데 여기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BOE와의 기술 격차를 더 벌릴 수가 있겠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 디스플레이는 지금 당장에는 이제 TV 쪽을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 앞으로 이제 전장까지 봐야 되는 것인데, 자, TV 시장 봤을 때 OLED TV가 지금 대중화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캐파 확대가 필요하다. 결국에는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생산량을 좀 늘려줘야 된다. 없어도 못 팔 지경이기 때문에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캐파 기준 가동률이 90% 가까이 지금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11월부터 해가지고 QD OLED 패널 생산 라인을 양산 착수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자, 어떻게 돼요? OLED TV에 대한 생산량이 점점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내년에 중소형 OLED 및 대형 QD에 대한 투자 추진을 지금 예상이 된다라는 거. 자, 왜 그럴까요? 일단은 요거 봅시다. 이재용의 야심작 QD 패널이 내주 출하된다.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OLED TV 판도 흔든다라고 하는데요. 본문 볼게요. 삼성이 퀀텀답 유기발당 다이오드 즉 QD OLED의 공식 출하 계획을 밝히면서 OLED TV 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이 된다. 삼성이 당장 LG와 접전을 벌이기보다 전체 시장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2019년 QD 디스플레이를 미래 먹거리로 삼아 25년까지 13조 원을 투자를 하기로 밝힌 만큼 꾸준한 사업이 확장 가능성이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최주선이 밝힌 미래 전략 QD 상용화와 OLED 전환. 이분이 누군데요? 최주선 씨. 최주선 씨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대표이사 사장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임직원에게 그간의 경영 성과와 미래 먹거리 등 향후 계획을 직접 공유를 했는데 이달 말부터 본격 양산하는 삼성의 QD 디스플레이 상용화 특명을 안고 있는 만큼 자세히 공유하는 현상을 자세히 좀 공유하고 있고 여기에 OLED 디스플레이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중소형 디스플레이는 이번에 판매, 매출, 가동률 셋 다 역대급을 찍었다고 해요. 오호. 근데 이 AR, VR 게임 노트북 시장에서 아직까지 OLED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고 디스플레이의 잠재력이 크다라고 했으면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금 수익성이 낮은 LCD 생산 라인을 하나둘 철거를 하면서 신규 설비 공간을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왜? OLED 장비로 대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는 중소형 OLED 생산 라인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 중소형 OLED 사용처를 스마트폰에서 태블릿, 노트북으로 확대하려는 시도가 더 큰 디스플레이 효율을 높게 생산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전환에 대한 움직임들을 하나둘씩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LCD 기존의 공정 라인을 철수를 해버리고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대요. 야, 이 공간을 확보하면은 뭘 채워 넣겠습니까? OLED 관련된 장비들을 채워 넣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흐름이 내년부터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뭐라 그랬냐? 판매, 매출, 가동률 셋 다 역대급을 찍었다라고 할 정도니까. 그래서 LCD 라인을 비우고 QD OLED 증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의 OLED 장비 업체들이 돈을 못 벌더라도 슬슬 벌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새롭게 장비를 드릴 만한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OLED 하면 LG 디스플레이 가장 먼저 떠오를 텐데 LG 디스플레이가 무려 9년 만에 이익 회수기에 진입했다라고 합니다. 와우. 봅시다. 지금 내년에 OLED TV 패널이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LG 디스플레이가 높아진 가격 협상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이익 회수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했다라고 합니다. 오호라. 그러면서 내년부터 OLED 패널 시장은 LG 디스플레이 중심의 판매자 위주 시장 구조로 재편이 되면서 공급 부족으로 전환이 될 것.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익 회수기를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현재 OLED TV 패널 LG 디스플레이가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하반기 XR 헤드셋 출시까지 된다면 LG 디스플레이가 메타버스 시장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내년에 정말 큰 기대가 될 수 있겠다. 기존의 대형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 TV 시장 내년에 LG 디스플레이가 독점적인 지위 굳건히 잡으면서 새로운 메타버스 시장까지도 더해진다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익 성장 흐름이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어떠한 얘기까지 나오냐면 17년 이후로 처음 뒤바뀌는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의 수익성이라고 합니다. 2021년 하반기 LG 디스플레이 영업이익률, LG전자 H 사업부 영업이익률을 역전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와우! LG 디스플레이 영업이익률이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LG전자 영업이익률을 이긴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야 영업이익률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면서 드디어 LG그룹사에서 좀 중심 핵심이 될 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때 당시 2016년도 17년도 LG디스플레이 주가가 어땠는데요? 16, 17년도 이때가 이제 한 번의 전성기가 왔었죠. 2016, 17년도 때 요때 그래도 한 7, 80%의 상승률을 가져갔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LCD와 OLED 가격 격차를 봤을 때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미한 수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침투율을 더 높이기 위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야 LCD 빨리빨리 철수해. OLED 가즈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격 경쟁력이 지금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더 이상 속도를 늦출 순 없다. 빨리 움직이자. 이제부터 OLED 본격적인 투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얘기했던 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로서 봤을 때 그럼 어떻게 OLED 투자를 할 것이느냐. OLED 투자 포인트 볼게요. 일단은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를 철수하고 그죠? OLED를 투자 계획을 지금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OLED 누가 소부장 애들이 좀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왜? 새롭게 설비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특히 장비 많이 들일 거 아닙니까? 가뜩이나 지금 전 세계 봤을 때 중소형 OLED 시장 1위는 누구냐?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근데 대형 OLED 1위는요. 누구냐? LG 디스플레이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은 중소형보다는 대형이 더 크다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당장에는 OLED 시장만 봤을 때는 중소형이 좀 더 크다라 그랬어요. 근데 앞으로의 성장성은요. 중소형이 클까요? 대형이 클까요? 대형이 훨씬 크죠. 지금 TV도 점점 프리미엄화되면서 크기가 커지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 도래한다면 와 전장용 디스플레이 대형 어마무시할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중소형이 부각을 받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대형이 부각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내년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되어 있는 관련해서 이제 엮여 있는 소부장 업체들이 같이 동반 수혜를 받겠지만 이제 내년 이후로부터는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와 연관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소부장 업체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즉 21에서 22년 정도까지는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에 납품하는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OLED 이제 소부장 업체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22년부터는 좀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LG 디스플레이 플러스 여기에 이제 납품하는 OLED 소부장 업체를 주목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방향성은 지금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떤 업체들이 있을까요? 봅시다. 요런 업체들이 있어요. 자, 플렉서블 OLED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삼성, LG, 중국 및 기타 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들 장비 업체를 일단 보시면 자, 일단 중소형 쪽으로 삼성 쪽에 납품한 업체들 요렇게 있습니다. 얘네들이 좀 더 단기적으로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좀 많이 있는 게 누구느냐? 일단은 AP 시스템, 원익 IPS, 비아트론, 그 다음에 ICD, KC텍 이런 애들, FNS테크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 쪽은요. LG 쪽은 이제 비아트론, 뭐 이오테크닉스, ICD, KC텍, 인베니아 이런 애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애들.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애들은 좀 더 좋겠죠. 공통적으로. 자, 이 많고 많은 기업 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이 OLED 산업 내의 핵심 기술력이 무엇이고 그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누구느냐, 즉 대장주를 추리는 작업을 다음 시간에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여러분들 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은 이 OLED 시장이 이런 게 있고 전망이 요렇고 좀 방향성은 요렇구나. 일단은 전반적인 기업들은 요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공정 업체와 소재 업체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무래도 소재 업체가 단기간 좀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던 상대적으로, 그래서 삼성에 직접적으로 좀 연관이 많은 게 덕산 네오룩스. 근데 이후로는 이제 LG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LG 쪽의 소재 쪽으로는 국내 기업 막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조금 아쉽긴 하죠.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표가 있었어요. 뭐였었느냐? 자, 중소형에서는 현재로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1위라 그랬기 때문에 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뭘 한다? 이제 앞으로 OLED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중소형 우선적으로 좀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중소형 패널, 부품, 소재 쪽의 서플라이 체인, 즉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느냐를 봤을 때 가장 많았었던 게 누구였었느냐? 원익 IPS, 그 다음에 SFA, 그 다음에 ICD 이런 애들이 좀 대표적으로 있었다.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대형 쪽은 LG 디스플레이가 1위라 그랬죠. 얘네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을 수 있겠는 게 대표적으로 KC텍, ICD, 인베니아, DMS, 비아트론 이런 애들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애들 위주로 좀 알려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요 중에서도 조금 더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앞서 나갈 수 있을 만한 애들은 누굴까를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정리를 하자면 일단 OLED에 대한 투자 이유를 명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메타버스 자율주행이 점차 확장한다면 여기에 교집합이 될 수 있을 게 바로 OLED 산업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디스플레이 산업을 봤을 때 지금 스마트폰 외에도 노트북, 태블릿, 아이패드 등등등등 이 OLED에 대한 침투율이 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에서 결국 LCD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 나가는 게 중요한데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감가상각 시즌이 도래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인 침투율 확대가 좀 기대가 된다. 그렇기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슬슬 LCD 사업 철수하고 본격적으로 OLED 투자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까지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겠느냐? 첫 번째 단기적으로는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하는 OLED 소부장 업체 좀 주목을 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게 대표적으로 누구 있었어요? 원익 IPS, 그다음에 ICD 이런 애들. 그다음에 그 이후로부터는 LG 디스플레이 납품하는 소부장 업체들이 좀 크게 움직일 수가 있겠고 LG 디스플레이도 내년부터는 좀 크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겠냐라는 것까지 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OLED 대장주 탑5 정도는 제가 요거는 다음 시간에 보다 기술력, 핵심 기술력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디스플레이에 대한 전반적인 또 시황과 그 다음에 그 내에서의 OLED 산업 전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 전체적인 디스플레이 시장성은 내년에는 살짝 좀 주춤할 수가 있겠지만 OLED에 대한 침투율은 오히려 이때가 좀 기회가 아닌가. 특히 내년에 LCD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본격적으로 OLED의 침투율을 높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좀 놓여질 수가 있겠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이를 체크했는지 본격적으로 LCD를 철수를 하고 OLED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계획과 움직임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OLED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OLED는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아무래도 새로운
새로운 아이템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 어떠한 어플리케이션들, 메타버스 기기, 그리고 전장용 디스플레이에 대한 새로운 시장성까지 열릴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OLED 쪽인 만큼 여러분들이 좀 더 호흡을 길게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특히나 이 관련 종목군들의 지금 밸류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지부진하다고 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저평가일 때 차근차근 잘 사서 모아서 향후 1년 뒤, 2년 뒤에 또 큰 수익 여러분들 좀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자율주행 또 핵심 수혜가 될 수 있을 만한 OLED 요 시장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고요. 저는 좀 더 여러분들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과 다음 이 시간에는 OLED 그 중에서도 핵심 기술력이 무엇이고 그 중에서도 이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은 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즉 OLED 관련 대장주를 찾아내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딱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이요, 요즘 너무 없어요. 제가 댓글을 보고 정말 큰 힘을 받고 있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수익의 기운을 듬뿍 담긴 이 하트를 뿅뿅뿅뿅 달아드리고 있다란 말이죠. 근데 댓글이 너무 없습니다. 물론 번거롭고 귀찮은 거 압니다. 하지만 그 귀찮음 조금만 이겨내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정도만이라도 남겨주시면 정말 제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강의를요 여러분들이 다 보셔도 이게 한눈에 정리가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특별히 이 부자TV 카페를 또 개설을 했습니다. 그 카페에는요 많은 또 스텝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또 듣고 또 이제 메모 정리하는 또 탤런트, 재능이 있는 분들이 또 일목요연하게 강의 자료를 또 올려주세요. 그래서 그 강의 자료를 보면서 제 강의를 또 들으시면 일석이조의 효과, 꼭 먹고 알 먹고 그냥 야 이래서 이런 거구나 한눈에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카페도 무료 가입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가입하셔서 다양한 또 정보와 다양한 자료 받으시고 공부의 효율을 좀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페는요 네이버 카페에다가 부자TV 검색하면 나오기도 하고요.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그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카페도 많이 이용하고 활용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여러분의 쪽집게 강사 이수빈 대표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뿅!